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변하는 것이 어디 강산뿐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즐겨 찾아가던 비디오 가게는 문 닫은 지 오래고 보고 싶은 영화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 손 안의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변한다고 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뒤처지고 잘 준비하고 대처한 사람은 더욱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30여 개국은 공무원의 미래 예측을 공부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된다. 1982년 영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관 교육을 받으며 미래 예측 방법론을 처음 접한 후 미래학은 그녀의 인생이 되었다. 문화예술 사업이 급부상할 것을 예측했고 이탈리아 패션 산업의 위기를 예측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부상 산업, 미래 부상 직업을 알아야 한다는 그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 전문가 박영숙 대표. 오늘도 그녀의 행보는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박영숙 대표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학자이신데 네. 지금 현재 그 UN 미래 포럼 한국 대표로 계시죠? 네. 근데 UN 미래 포럼이라는 것이 네.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좀 궁금한데요. 새천년, 2000년이 되기 전에 Y2K 해서 2000년이 되면은 뭐 위험이 다가온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UNEP, UNDP, 유네스코, UN 대학교 등에서 새천년이 되면 도전과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구를 한번 해보자. 3000여 명의 최고 전문가 각 분야에 저 글로벌로 1등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가고 바이오는 어떻게 가며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국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예측들을 했어요. 96년도에 이제 예산이 끊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NGO로 미래의 싱크탱크로 거듭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UN 미래보고서라는 책자로 한 해에 연구한 이런 과제들을 전 세계에 48개 국가에서 번역된 책자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뭐 예측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각 정부는 10년 또는 15년 후의 미래를 예측해요. 너무 먼 미래는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을 해서 지구의 도전 15대 과제라고 합니다. 지구촌 15대 과제 1위가 기후변화, 2위 물부족, 3위 환경오염, 뭐 국제질병, 국제범죄 등등 다양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엔 민주주의 발전도 있어요. 아동 빈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 예측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맞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뭘 토대로 해서 그 미래 예측을 하기에 그렇게 잘 맞는가요? 40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연구조사 기법 중에서 서베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기조사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델파이라고 그럽니다. 델파이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퓨처스 휠 미래 바퀴 기법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상호 교차 영향 분석 기법을 크로스 임팩트 애널리시스 시나리오 기법 로드맵핑, 그죠? 로드맵이 언제 몇 년도에 무엇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이 기법들이 있고 가장 복잡한 게 소피. 저희들이 만든 건데 20년의 자료를 다 집어넣어서 10년 후를 예측하는데 가령 영아 사망률, 산림률, GDP 수출량, 그 다음에 CO2 배출량 다 집어넣어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기법들도 있고요.
그것들은 아주 과학적인 기법으로 만들어낸다. 그 기법들이 이제 상당히 다양한 그렇죠. 방법들이 있네요. 예. 그런데 그 우리나라 발전에도 어떤 미래학자가 상당히 영향을 줬을 텐데 가장 그동안 영향 준 학자는 누군가요? 허먼 칸이라고 예. 그 1950년대 중반부터 해서 그 사람이 랜드 코퍼레이션을 사실상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미래학 교사입니다. 처음에 왔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이 배가 고프니까 통일비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새마을운동은 사실 이 사람이 그린 프로젝트라고 했고 한국에서는 도시노동자 운동, 전태일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불에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살라 죽는다 이게 무슨 병고인고 갑자기 불렀습니다. 허먼 칸을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무슨 병고인고 이것은 바로 도시노동자 운동인데 한국에도 이제 15년 다른 데서 15년 됐는데 한국에도 올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린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그 새마을 운동이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사람의 책에 보면 내가 그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난 몇 개월 후에 한국에서 이 뉴 커뮤니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아, 그랬군요. 미래 예측에서 좀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저출산 그 고령화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데 그 저출산이 상당히 미래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그 예측도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그 저출산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인 건 알죠. 예. 지구촌에서 최저인 때가 2008년도였어요. 1.07였습니다. 두 사람 부부가 한 명을 낳는다 뭐 이런 계산? 한 명도 안 낳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고령화 영국이 고령화가 되는데 156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8명 낳다가 7명 낳다가 6명 낳다가 우리는 12명 낳다가 4명 낳다가 1명 낳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명 낳던 이 세대들이 죽고 나면 갑자기 인구가 팍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2006년도에 조사한 결과로는 2300년 가까이 되면 5만 명가량, 5만 7천 명가량이. 지금 5천만, 7천만 인구가 그렇죠. 5만 명으로. 이대로 간다면. 300년이 지나면 인구가 5만 명으로 준다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럼 앞으로는 인구가 국력인 시대가 오나요? 그렇죠. 인구가 국력이다라고 40년 전에 유엔 미래 포럼 제롬 글렌이 예측을 했어요. 처음에 못 믿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정보 공유화가 일어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보다 지금 현재 83억 배나 많은 지식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 그게 무료니까 자기가 가져다 쓰는데 2020년이 되면 중국이 19억, 인도 17억, 아프리카 16억, 아시아 56억, 이때 미국은 4억, 유럽의 12개 국가는 2억. 이 많은 인구가 밤새도록 가지고 와서 제품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프로젝트 만들어 파는 거 하고, 그죠? 우리나라의 인구 3천만이 가지고 와서 깨작깨작 만들어 파는 거 하고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국력은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이미 중국이 1위, 2016년부터 GDP는 중국이 1위,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인도가 1위 할 수 있다. 2050년에 인도가 1위 국가입니다. 인구 1위 국가, 인구 대국 1위. 그런 예측까지 이미 골드만삭스에서 내놓고 있고 인구는 정말 중요하죠. 인구가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더 많이 빨려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악순환이 되풀이 돼요. 그 농업사회가 거의 7,000년 정도 지나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사회가 한 200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정보화 정보화 시대, 50년. 그게 한 50년 됐죠. 2015년부터 후기 정보화 시대로 근데 그 들어간다라고. 후기 정보화 시대라는 게 뭔가요? 이제 그러니까 속도가 7,000년, 200년, 50년 후기 정보화 시대는 15년 만에 지나간다. 세상이 너무 빨라진다는 거고 후기 정보화 시대는 기후 에너지 시대가 온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농경 시대에는 우리가 식량 자원 팔았다면 산업 시대에는 제조업해서 기계 팔았다면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 시대는 정보 서비스 그죠. 뭐 이런 거 팔았다면 후기 정보화 시대는 네트워크를 판다. 그럼 학교에서 교육할 때 네. 보통 학교 교재는 오랜 동안 연구를 해서 교재를 만들고 그걸 사실 오랫동안 쓰는데 지금같이 그렇게 업데이트가 빨리 된다면 그 교재가 컨텐츠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네요. 교육에서 이 미래학자들은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시험 칠 때 정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 치는 순간에 3초 전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시험 매길 순간에는 이게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학부모들이 수합니다. 학부모들이 로스에서 정답이 아니다. 그럼 뭐 모든 곳에 정답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뭐 변하는 게 7,000년 동안 농업시대에 변한 게 없었지만 정답이 없는 사회가 온다. 예, 시험에 정답이 없다를 시험에 의미가 없어지는 이렇게 교육에 엄청난 이 혼돈과 케아스와 새로운 이 대변혁이 온다라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공부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고 미래의 컨텐츠는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미래에 관심을 가지시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영숙 대표의 강의가 있는 날 사람들에게 다가올 미래 변화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녀는 방송과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미래 사회 변화를 여성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 단체들에게 특강으로서 미래 사회 변화를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박영숙 대표.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모습이다. 이 외국에 있는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인구의 절반이 에너지 농사 짓는다고 해요. 이미 미국에서는 ATM, 강단에선 박영숙 대표는 빛이 난다. 미래는 빛의 속도로 바뀔 것이라 예측하기에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야 할 사명감이 크다. 그녀의 에너지 넘치는 멋진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미래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고 그래서 지친 줄 모릅니다.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그 강연도 하시고 네. 또 책도 쓰시고 또 방송 MC도 하시죠. 네네. 이런 게 이제 미래 예측이 미리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왜 이 미래 예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미래 전도사 또는 뭐 박미래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데 제가 항상 땅과 통이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땅이 크면 통이 커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끌어와서 예측을 해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너무 땅이 좋기 때문에 홍수 나면 홍수 걱정밖에 안 하는데 미국이나 호주는 우리의 80배인데 그죠? 위에는 더워 죽고 아래는 얼어 죽고 홍수 나고 쓰나미 나고 거기에다가 또 뭐 눈 오고 그죠? 산불 나고 동시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해서 한꺼번에 다양한 예산을 그죠? 여기저기 두어둬야 국가가 운영이 잘 되죠. 그래서 큰 나라들은 미래 예측을 아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야 현재도 못하는데 미래가 무슨 그게 그렇지 않고 원래 경기에서 공격을 하면 수비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대안을 가지고 거기를 막아버리면 그렇죠. 아예 하루하루 그냥 그렇죠. 막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도전을 그죠 위기를 도전으로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궁금한 것이 그 어떤 국가적인 큰 틀에서보다도 우선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궁금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직업을 가지면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고 어떤 산업이 차양화 산업인지 그래서 우리 직업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게 저희가 미래 예측할 때 크게는 뭐 메가 트렌드 이런 예측도 하고 부상 산업, 부상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예측을 하는데 1위 산업이 기후 에너지 산업이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해지면 가서 자고 그죠? 그렇죠. 뭐 했지만 요즘에는 전기 에너지 없으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죠? 락이 잠겨서 화장실도 못 쓰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그죠? 대체 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이런 순서로 내려간다면 거기에 담수화, 물장사 그것도 있고 유기농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그리드도 있고 뭐 GMO도 있고
식물 농장 이런 것도 있고 아쿠아컬처에서 양식장 그리고 이제 녹색 산업에서 우리가 에너지 절감하는 거 리사이클링 이런 분야를 기후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 시장보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보다 12배에서 13배 커요. 여기에 모든 그린 잡스에서 그린 일자리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름을 기후로 지어라 제가 김기후, 이기후, 박기후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기후 산업이 1위입니다. 건설 사업은 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건설 사업이 기후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시설 산업으로 확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식음료 먹는 거요. 식량, 식음료 거기에 고령화가 오면은 건강식품. 또 저희는 2030년이 되면 평균 수명 130세. 아, 130세요? 지금 이미 150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120년 얼굴에 발라야 돼요. 2살 때부터 바른다고 하면 130년. 화장품? 예, 화장품. 화장품 산업이라든가 이런 고령 인구에게 물렁물렁한 식품 같은 거, 뭐, 그죠. 이런,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점점 더 바빠지기 때문에 삼세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햄버거가 나왔잖아요. 그 옛날에 고대 시대는 없는데 햄버거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점점 더 바빠지니까 아주 간단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영양제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뜬다. 세 번째가 교육산업. 네 번째가 이제 융합산업이라고 해서 나노, 바이오, 인포, IT죠, ICT, 코그노 해서 인지공학. 뇌공학 이런 게 융합한 산업이 뜬다. 그 다음에 금융산업 뭐 등등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럼 현재 있는 직업군 중에서 좀 이렇게 사양화되는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사라지는 산업에는 1위가 텍스타일입니다. 옷을 안 갈아입고 셀프 클리닝 되니까 한 번 입으면 6개월 동안 입을 수 있거나 제가 양말을 하나 샀는데 그죠? 한 8만 원 주고 3개월 동안 안 벗어도 된다. 이런 양말이 셀프 클리닝 되는 양말이 이미 나왔거든요. 나노 양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들이 옷을 안 갈아입죠. 그래서 텍스타일 디자이너,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는 소멸합니다. 슈메이커,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안 갈아입으니까 우체부라든가 세미컨덕터 해서 반도체는 이미 단백질 반도체로 넘어가요. 바이오 쪽으로 확 넘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사라지는 것들은 지금 현재 텔레비전 화면 사라지고요. 텔레비전 벽에 아니면 공중에 홀로그램으로 불러서 하게 되고 디지털 카메라는 또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안경에 이게 그 프로젝트 글라스라고 해서 구글에서 안경에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이미 핸드폰, 아이패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안경에까지 들어가면 슛 하면 다 찍히는 거예요. 또는 테이크 픽처. 사진 찍으려 하면 얘가 사진을 차곡차곡 다 찍어주니까 말로 음성인식기기로 알아듣고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은 이제 페이퍼 컴퓨터로 접거나 그죠. 여기 슬리브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붙여가지고 다니거나 거기에다가 바이오 컴퓨터는 2028년에 나와서 몸속으로 완전히 이제 칩으로 들어가 버려요. 컴퓨터가. 그래서 핸드폰도 저희는 2020년이 되면 소멸하고 막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모든 것은 미래는 저희가 이것만으로 간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 그래서 futures라고 복수를 붙입니다. 항상. 미래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도래하고 어느 게 이길지는 그죠.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늘 박 대표님 만나서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부동산에 대한 미래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주거 경향, 현재 아파트는 어떻게 앞으로 될지,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상승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년도 유엔 미래 보고서에 강남에 깡통 빌딩, 깡통 아파트 나온다라고 했더니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접속하지,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주택의 개념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주일 프로젝트 여기 하고 2주일 프로젝트 저기 하고 아니면 6개월 프로젝트 하러 이들이 줄곧
이동을 해요. 이걸 이동성 강화라고 해서 일자리 찾아 산만리. 유목민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목민이 된다라는 거는 2050년부터 사람들이 유목민, 2020년부터 도심 탈출이 또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2018년, 19년 이 무렵에 가서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게 자동차 분진이다, 자동차 매연이다, 이런 발표들이 롱디튜드널 장기 연구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그 매연을 가장 많이 마시는 데가 사실 강남이거든요. 강남에는 24시간 차가 그냥 계속 돌아다녀요. 그런 경우에 도심 탈출이 시작되면서 뭐 해양도시나 아니면은 10 또는 20만 대의 중소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젊은 아이들은 전부 이동식 주택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주택은 지금 현재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는 대도시에 있는 큰 고층 아파트는 내가 만약에 60억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공중에 띄워놓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그 누구도 다시 재분양, 만약에 절반이 비어요. 인구가 아파트의 절반이 비면 아파트가 썩는다 그러죠. 아파트가 좀 붕괴하면 붕괴시키고 난 뒤에 재분양이 안 되고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지어요. 그것을 재건축이 안 되면 내 60억이 공중에서 분해되고 없어지고 1평만 가지고 남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앞으로는 고층 빌딩은 아니다. 고층 아파트는 아니다. 인구 감소하는 국가, 특히 한국은. 그래서 강남에 가지고 있는 이런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는 아니면은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빌딩도 앞으로 오피스 쉐어해서 사람들이 전부 또는 스마트 워크 해가지고 강남까지 안 가고 자기 동네에서 아니면은 자기 사무실에서 화상 대화로 재택근무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2018년 정도부터 급속하게 퍼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강남에도 지금 굉장히 비어 있는 그죠 공실률이 높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실은 엑서사이즈 한다든가 좋은 것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90%가 공기와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와 물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특별하게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화 인구들이 중소도시로 몰려들고 병원이 크게 있는 이런 도시로 몰려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택 가격은 거의 무료화된다. 저희는 미래에는 인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만 명이면 전부 널려 있는 게 집인데 외국에서는 인구가 감소한 게 80년이에요. 그 외국의 사례를 특히 서구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지금 현재 100분의 1로 인구가 준 데가 그 비엔나입니다. 비엔나가 저기 베니스요, 베니스. 그런 정도에는 옛날에 많은 집들이 절반이 비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박 대표님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세대는 절대로 집을 사지 않는다라는 저희 이런 예측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결혼할 때 집 사줘야죠. 결혼시켜야죠. 일자리 찾아줘야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저출산이 지금 문제라면 미래 교육 하나만으로 이런 현상이 사라진다. 앞으로 과외, 쪽집게 과외, 학원 보낼 필요조차도 없어지는 정답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온다라는 것을 국민 운동으로 미래를 알려주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박영숙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미래를 알아야 보다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미래 직업을 준비하고 인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표님을 만나고 느낀 점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늦기 전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죠.